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두 분과 여러 방면에서 아이디어 고민해 볼게요. 랩모니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희연 PB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우리가 긴 연휴 앞두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시장 분위기와 지금 맞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전략적인 고민도 키워드와 함께 해볼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오늘도 있지만 그 이후 준비해야 되니까요. 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00 돌파했던 15일저 그리고 오늘은 3,500선 돌파 이후의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오늘장의 흐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시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오픈 AI 이런 키워드들은 저희가 계속 이어지는 키워드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일단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뷰를 연휴 이후에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김민수 대표님, 지금 현재 구간에 3,561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수 딱 봤을 때 이렇게 3,500선을 연휴 전날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그러면 연휴 이후에 상단을 높이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계신지 증권사에서는 지금 더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쪽으로 그 이후 시장 분위기를 보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네. 축하드립니다. 예. 아주 이제 좋은 길만 가시게 생겼네요. 좋은 건가요? 한국분 아니세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좋아해야죠. 예, 좋죠, 좋아야 좋죠.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코스피 하루에 100포인트씩 야, 팡팡 움직이는 이런 장세가 되다 보니까 반대로 그 모멘텀 좀 꺾이면 하루에 100포인트도 빠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 근데 그거는 염두를 하시되 네. 그런 것부터 생각하게 되면 왜 저 사람 이제 연휴 전에 초치나 싶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강력한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수가 3,500 넘어서 3,560까지 가면서 지금 저희가 의외로 지난주나 아니면 이번 주 들어서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파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올라오면서. 얼마나 아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아니면 편입은 시켰는데 계좌에 요만큼밖에 안 된다. 혹시나 몰라서 이거 계속 갈까 싶어가지고 요만큼밖에 못 편입시키고 나머지 종목들 갖고 있었다. 절대 계좌가 못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대로 포모가 나오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번 반도체 사이클과 시장의 변화가 얼만큼 강력하게 들어오는가에 대한 반증도 거기서 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반도체 그러면 지금이라도 없는데 하이닉스 40만 원대 근처인데 삼성전자 9만 원대인데 이거 살까요? 그러면은 이제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네, 여기서 그러면 조정시 매수 이런 식으로 그냥 괜히 책임도 못 지고 이런 얘기밖에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어차피 이 상황 쪽에서 가는 건 맞는데 그러면 네. 또 보게 되면 항상 추세가 좀 가다가 좀 약간이라도 눌릴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대응 전략을 계속 더 짤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지금 반도체 업황들이 초입이냐 아니면 중반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강하다는 반증을 보게 되면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들도 포모 느끼는 거 아닙니까? 1조 9천억씩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반증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걸 못 따라가겠다 생각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 바로 뭐가 들어오냐면 실적 시즌이 들어옵니다. 네. 실적 시즌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환율이 1,300원대 후반대나 1,400원대로 계산되면서 3분기가 이어지면서 실적이 생각보다 좋겠다라고 하는 쪽들은 오히려 좀 잠잠한 종목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이용을 해보시면서 일단 지금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 대응하는 것보다 흔들리면 계속 조금이라도 조금씩 더 살게라고 생각하시면서 실적 시즌 준비하는 게 더 일단 시장을 대응하기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연휴 전이니까 이 얘기는 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좋으니까 풀베팅 까자라고 해서 다 사갖고 넘어갈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럼 좋죠. 예. 돈 벌었는데 뭘 팝니까? 그냥 계속 갈 거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또 끝나고 나서 시장이 일주일 사이에 또 뭐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현금은 요만큼이라도 갖고 가셔서 다음을 준비하자.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10월에 지수 라인 자체는 대표님 3,500선 중심으로 일단 여기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폭발적인 상승폭에 대한 기대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의 숨고르기를 보시는 건지. 지수는 패스하겠습니다. 지수는 조금 애매한가요? 지수야 여기서 3,500 가건 4,000 가건 그게 저희한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계좌가 그만큼 같이 내 계좌 분위기가 4,000포인트가 나와야지 지수만 올라간다고 해서 전혀 아무 상관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아마 증권사들이 다 예측하고 있으니까 더
멋지신 분들이 다 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것만 계속 또 10%뭐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지수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얼마큼 계좌가 지금 시점을 잘 보조를 맞출 수 있겠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좌의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다음 키워드에서도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중요하다라는 조언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황 팀장님과 이 어닝 시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휴 다음부터는 정말 실적 이야기를 저희가 뭐 속보도 받아들일 거고 상단을 높이는 예상치에 대한 반응도 좀 살펴볼 건데 지금 이 시점엔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 반전을 보여주는 섹터가 있을까요?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실적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에서 폭발력이 있을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봐야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조금 예상 외 반응, 그러면서 주목할 만한 섹터 특히 보시는 쪽이 있는지. 주목할 만한 섹터는 계속 해왔던 섹터만 보시면 사실 될 것 같습니다. 반전은 없어요? 네, 반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걸 좀 이제 발표를 지나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라면 올해 실적보다는 이제 내년도 실적 바라보고 움직이는 플레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3분기 실적까지는 시장이 정말 예상한 것보다 너무 엉망진창으로만 나오지 않는다면 3분기 실적 시즌은 그렇게 시장에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어제 이제 보합 수준을 마쳤고요. 순매수. 이제 오늘 2조 넘게 사니까 조금 2조 넘게 이제 순매수가 잡힌 거고 1년 전으로 하면 이제 10조 정도 여전히 순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추가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뭐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도까지 보고 들어간다라는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빨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급작스럽게 좀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이 좋았지만 반도체 쪽에 수급을 뺏겨서 좀 쉬고 있었던 조선이라던가 그다음에 계속 학회 기대감 그리고 현재 이제 앞으로 현금이 실제로 벌어들일 바이오 그다음에 화장품, 일부 화장품 그리고 일부 몇몇 종목들인데요. 너무 테마성으로 지금 실적이 거의 숫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등한 종목들은 실적 발표 전후로 아마 심한 좀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바이오, 조선 이 정도는 그다음에 뭐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서 지주사 이 정도까지는 실적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를 더 중요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하이닉스를 뭐 정확한 타점 잡아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떻게든 꾸역꾸역 요령껏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령껏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제 기준으로는 오늘 또 과열입니다. 과열이기 때문에 뭐 주식이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서도 또 언젠가는 또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조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려온다기보다. 그럼 또 그때 한 번 더 요령껏 매수를 해보시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직도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일단은 어제 기준으로는 좀 낮았지만 오늘 기준으로 하면 또 올라갈 거라고 봐요. 56% 정도로. 그러면 또 역대 최고치 정도 왔기 때문에 조금은 쉴 수 있는 숨고르기 구간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없으신 분들 또는 지금 아직 안 오른 소부장들은 여전히 저는 접근 가능하다고 봐서 그런 종목단에서 노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 이제 최근에 좀 쉬었다가 조선주가 이번 주에 돌아섰습니다. 네. 조선주들도 마린엔진이나 한화엔진이나 그다음에 조선주들은 정말 실적에 대한 걱정이 전혀 부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너무 찬집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정 수급 뺏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도 수급이 계속 꽉꽉 차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밸런스 맞춰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밑에 있는 종목들 매매하시는 것보다 우상향하고 있는 것 중에서 5일선이든 10일선이든 뭐 20일선이든 눌림 주는 것마다 이제 그 돌아가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무게 있게 팀장님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지금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채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10월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시나리오 역시 중소형보다는 대형 그리고 추가적인 탄력을 본다면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코스피 닭이 오늘 피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때문에 많이 오르긴 합니다만
여전히 코스닥에도 충분히 저는 많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조선주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했지만 이번 주에 또 급격하게 또 빨리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결국 바이오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일단 알테오젠이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을 잘 꼼꼼히 좀 봐보시면 추세를 얌전히 만들어내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언제 그랬냐는 또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가 또 상대적으로 또 좋았던 부분들도 있어서 잘 보시면 여전히 코스닥을 이끌 수 있는 바이오들 지수 투자는 조금 코스닥 지수 투자는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종목별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 이 두 가지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림 펼쳐갈지 좀 이야기 큰 그림에서 해봤고요. 이제 하이라이트 쪽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이고요. 시선이 여기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출발을 합니다. 9만 전자, 40만 닉스, 장중 등극 이 모멘텀으로 오늘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오픈 AI에 대한 모멘텀 이걸 어떻게 오늘 소화해야 될지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SK하이닉스가 11% 전후까지 오르는 것 전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나 연휴 전에 강한 것도 그리고 오늘 많은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데 오픈 AI 효과에 오늘 나오는 반응을 대표님 과하다고 보세요. 어찌됐건 기대감 이게 반영될 것이다 라는 좀 미래를 보는 거니까요.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고 더 갈 수 있다라는 시선으로 보실지 이거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과한 것도 있고요. 네. 네, 요 내용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해볼 측면들도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워낙 지금 어제 나왔던 수출 동향만 본다고 하더라도 세게 움직이는 게 맞죠. 네. 그런 어떤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상 최대 반도체 수출이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었는데 어제 막상 또 그때쯤에 우리 울트만 형님 모셔서 대통령도 만나고 삼성전자 SK 다 모여봐라. 예, 내가 할 얘기가 좀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턱 꺼낸 얘기가 우리가 쓰는 스타게이트 쪽에 들어갈 만한 HBM용 HBM만 하더라도 월 90만 장이 필요하다. 왜냐면 지금 벌써 브로드컴한테 그리고 또 오라클한테 막 쫙쫙 보여준 게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만큼 준비 가능해 해줘. 그러다 보면서 장기 계약들 막 체결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면 결국엔 또 돌아와서 우리 차례가 된 거죠. 메모리도 내가 그만큼 필요해.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오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화를 하거나 대응해 줄 수 있느냐? 못합니다. 지금 월 생산량이 120만 정도밖 110만 장 조금 넘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뭐 그렇다고 해서 캐파 증설을 많이 못했고 왜냐면은 캐파 증설을 하려고 하더라도 중국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따라오는 거에 대해서 같이 뭔가 격돌을 하게 되면은 약간 불리할 것 같기 때문에 가격 싸움을 또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치킨 게임은 지금 아니다라고 할 쪽에서 증설 안 한 상태에서 이런 변화가 오다 보니까 갑자기 가격들 다 뛰고 뭐 DDR4가 저 가격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네, 그래도 그렇게 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같이 강한 변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강조드렸던 게 P는 상승합니다. Q가 그만큼 될 수 있겠느냐라는 쪽들을 이번에 샘 울트만 선생님이 떡 얘기를 하다 보니까 P와 Q가 다 동반적으로 강하게 되면 이건 이제 엄청난 거네라고 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지만 일단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원래 울트만 형님은 좀 세게 하고 다닙니다. 주변에. 그래서 네. 왜냐면 오픈 AI가 앞으로 AI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이렇게 강하게 해야 우리가 주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약간 테슬라의 머스크 형님도 계시고 이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특성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 이번 AI 시대에 그렇게 강력하게 많은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또 하나의 변화가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가는 길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어제 그렇게 됐었으면은 먼저 보여준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죠. 그 회사마저도 한 9%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변화였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많이 오를까의 문제였었지. 이게 지금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실적 기반이 될 만한 것들과 거기 또 나올 수 있는 Q 확대까지 다 생각한다. 여전히 일단은 뭐 많이 올랐어도 지금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승폭이 하이닉스 쪽이 더 눈에 띄게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서 HBM 쪽에서의 지위가 견고하다라는 게 확인돼서인지 그렇다면 오히려 삼성전자 쪽의 메리트가 조금 더 있는지 이 포인트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번 사이클은 하이닉스다. 이 얘기는 삼성전자
주변에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돌아오신 분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 차려라. 이번 사이클 하이닉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변했을까 봐. 네. 아직은 안 변했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아마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주력으로 쓰는 루빈 시리즈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루빈 시리즈는 딱 CPX라고 하는 이제 가속기가 들어갈 때 거기 뭐가 들어가냐면 HBM은 그대로 들어가는데 플러스 알파 GDDR7이 들어가서 추론 쪽으로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GDDR7 쪽의 강자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나오는 게 없을 겁니다. 네. 그게 앞으로의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밸류를 끌어온다 그러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 수익 많이 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줄여서 하이닉스랑 같이 동반적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서 대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도 중요하겠지만 GDDR7을 담당하는 그쪽과 연관된 쪽들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서버용 쪽은 뭐가 탄생하냐면 같이 소캠도 같이 연결돼서 서버 베라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같이 연결돼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소캠도 하나의 영향을 끼치겠죠. 이게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기판입니다. 아하.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핵심은 기판입니다. 여기까지 기판 하겠습니다. 쪽 계속 봐야 된다. 핵심이 되는 쪽 SK 하이닉스 그리고 기판 이야기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황 팀장님, 저희 반도체 이야기 또 해볼 겁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보유 못하신 분들도 많이 아쉬울 거고요. 이게 반도체를 가지고 있어도 속상하고 그리고 이 선택의 기로에서 많이 지금 갈리고 있는데 오늘 포인트 팀장님께서는 어디를 보시는지 앞서 SK 하이닉스는 요령껏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일단 삼성전자도 비슷한 뷰로 계속 10월에는 봐야 되는지 요거 짧게 질문 드리고 그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지금 사서 물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은 별로 안 되긴 합니다. 예, 그 방향성, 뭐 변동성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눌림목 매매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처럼 마이크론이 급등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주식들은 다 갭상승을 해버리겠죠. 다만 이제 바이오나 다른 섹터들 이제 퐁당퐁당 하면서 순환매 차원으로 가서 조금 조정을 준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있겠지만 최근 일주일이 좀 그랬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말경에 다행히 11선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딱 정확하게 찍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이닉스 선호하고 네.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과거 평균세 대비하면 더 있고 둘 다 롱숏으로 볼 게 아니라 둘 다 롱의 관점인데 취사 선택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전자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전자가 저는 조금 더 좋아 보여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외국인 지분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올라가서 외국인 지분율이 좀 줄어든다면 당연히 다시 또 외국인들은 들어올 수 있겠죠. 네. 예, 그 기간이 아마 기간 조정으로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뭐 좀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좀 나타난다고 하면 그럴 때 지금보다 비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 네, 기간 조정으로 간다고 네.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강력한 추세로 붙으면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 한 27만 원대부터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샀다라고 하면요. 30만 원 전후로 샀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겨우 한 30% 40% 정도 난 수준입니다. 과거에 2017년 슈퍼사이클 때는 3배 정도 올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여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덜 오른 소부장을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물릴 각오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려도 괜찮다, 지금은. 그럼 네. 소부장은 덜 오른 쪽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소부장 반응이 많이 나오기는 네. 합니다. 뭐 네오쌤 질문을 딱 드리려고는 했었는데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테스트 장비 쪽에서도 간간히 흐름이 나오고요. 덜 올랐다 요것만으로는 사실은 네. 모멘텀이 안 될 수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되는 게 뭔지 힌트 좀 더 주신다면요. 레거시 장비 쪽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면 뭐 네오셈처럼 오늘 이런 주가 패턴들이 지금은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개별 종목단에 뉴스가 동반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상한가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으로 다 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혼자 유독 조금 세게 올라가는 오늘 말씀 뭐
하셔서 네오센 같은 종목들을 보면 상승 각도가 유독 가팔라져서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이거 팔아서 덜 오른 종목 사야지라는 생각의 심리가 작용하는 자리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HBM이든 레거시 반도체든 소재 장비 회사들 중에서 그냥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을 잘 고려해서 보시면 키 맞추기 하는 장세, 당분간은 어떤 한쪽이 엄청 더 좋아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종목을 노리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팁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본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기회 요인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두산그룹 쪽에서 나온 이슈가 있죠. 반도체 쪽에 더 힘을 실는다라는 이야기, 반도체 웨이퍼 부분 키운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SK 실트론 인수 검토 중인데 추석 이후에 실사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요. 김민수 대표님, 두산의 이런 행보로 변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실제 수혜 영역에서 움직이는 반도체 추석 이후 구체화된다면 지금부터 볼만할지 포인트 알려주시죠. 두산은 그거 없이도 억울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빠져서 못 가는 못 갔나. 대표적인 종목이었느냐. 네. 라는 쪽에서 좀 억울함이 표출되는 거죠. 으아 하고 막 일어나는 이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모멘텀까지 가세되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원래 이거 좀 최근에 좀 주춤했었을 때 회사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우리 이제 지주사 안 해. 근데 이게 공정거래법상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이제 두산 전자비지가 CCL 중심으로 훨씬 더 커지다 보니까 자산 기준이 훨씬 더 넘어가다 보니까 이건 지주사가 아니야. 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주사에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패시브 자금이 나오면서 그냥 쭉 매도를 해버렸어요. 이런 때가 기회입니다. 솔직히. 근데 그런 쪽에서 들어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실적은 더 좋아지고 회사가 크다 보니까 전자비지가 큰 만큼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패시브는 뭐 이렇게 매매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쭉 팔다 보니까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뭐 SK 실트론 관련된 모멘텀이 없다고 하더라도 탄력은 받을 때가 됐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거기다가 반도체 모멘텀까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나왔던 고가, 직전 고가가 65만 원대인데 네. 고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꾸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두산 기회가 있다라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뉴스도 저희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연결고리 가지고 세 번째 에너지 키워드로 시선 두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죠. 황 팀장님, 저희 뭐 신재생 어떤 부분을 할 때에도 아니면 뭐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할 때도 항상 이쪽 봅시다. 전력 설비에 대해서 매번 힘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거든요. 전력 설비만 딱 놓고 봤을 때 일단 오픈 AI라는 키워드가 더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상단이 높아졌을지 이 부분 먼저 궁금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전력기기도 좀 이제 조금씩 옥석가리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전기 전선 종목들은 이제 조금 그 중에서도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만 계속 잘 가고, 그 다음에 LS일렉트릭이 이제 세 번째로 좀 따라가는 것 같고요. 기존에 흐름이 좋았었던 산일전기라던가,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종목들은 확실히 좀 수급을 잃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변압기 쪽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우상향하는 종목에만 돈이 몰리지 내려가는 종목들은 그거 다 쳐내고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수급이 양극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종목에 따라서 100% 뭐 모든 주식이 100%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많이 빠지면 일정 부분도 반등도 주긴 하겠습니다만,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조금 내려가야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시장 주도주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섹터 안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대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테마들 많이 있지만 지금 신재생은 역시나 저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것 같고요. 원전도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만 보시는 게 BHI랑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 변압기도 앞서 말씀드렸던 3개 정도, 그 정도 압축해서 보시는 게 지금은 작은 종목이라고 해서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오는 시장이 아닙니다. 하이닉스 11%씩도 올라가고요. 오늘 현대일렉트릭 그 무거운 종목도 5%씩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큰 종목이라고 해서 변동성이 작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좀 시장의 캐릭터가 확실히 과거라기보다 과거의 코스피, 모든 기간 통틀어서 코스피의 성격과는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관점으로 주식을 바라봐서는 주식으로 돈 벌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 오래 하실수록 지금 3,400, 3,500포인트 너무 무섭다라는 표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제도가 바뀌고 외국인들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위상이 바뀌고 K컬처에 대한 위상이 바뀌고 이제 한국 시장 자체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관점 자체가 바뀌는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눈으로 봐서는 사실 큰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머징 통화 국가들이 통화에서 강세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 원 환율이 내려가면 환차 2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수익을 낼 수 있는 더 살 수 있는 여력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로 여기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큰 주식들 위주로 일단 대장주 위주로 먼저 담으시고 개별주들은 나중에 하셔도 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라진 시장 전체 네. 분위기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는 조언도 함께 주셨습니다. 계속 에너지의 시선 조금 더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발 모멘텀 플러스 에너지 고속도로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민수 대표님과 계속 이에 대한 모멘텀 질문을 드릴 거지만 하나 더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지금 계속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시세도 받고 있고 일제히 지금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이 연휴 이후에 실적 파고를 넘으면서도 이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군인지 실적 시즌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과 실적 사이에서 어떻게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아침에 JP모건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TP 상향 나왔더라고요. 그죠? 오, TP. TOP? 투자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시점에서 왜 이게 나왔겠습니까? 목표가를 다 사용한다는 얘기는 실적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평범한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시장에서는 조금 좀 다른 분위기가 나오는데 요즘에 혹시 그 종목 아십니까? 블룸에너지? 알죠. 예, 알죠. 이게 지금 핫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왜 이런 배경이 나왔는지는 블룸에너지 가지고 단기간에 내 수익 많이 보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 지우고 있는데 전력이 필요하다. 근데 전력이 지금처럼 뭐 기껏 좀 한다고 그래야 LNG 복합화력 발전이 그나마 빠르고 싸게 운영도 그나마 낫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1년 6개월 걸립니다.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가장 청정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쪽들이 뭐냐라고 하다 보니까 SFC가 부각을 받는데 그게 계약이 막 툭툭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가 뚝뚝뚝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SFC도 하나의 전력에너지원 쪽으로 이게 살짝 다가오는 모습들이 들어온다. 이거는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UBS에서는 오늘 나왔던 게 블룸에너지 목표가 상향시키고 우리나라에서 또 뭘 상향시켰느냐? 두산 퓨얼셀. 상향시켰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다 반도체 상향이지 무슨 퓨얼셀이야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 변화가 없는데 이쪽에서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SK 이터닉스 이런 쪽으로 원래 이터닉스는 그렇게 영향을 크게 끼치는 회사가 아닌데 SK 에코플랜트라는 회사가 같이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주축이 돼서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보게 되면 이런 쪽들도 슬슬 보긴 해야겠다. 새로운 쪽의 에너지 측면 쪽에서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전히 지금 LNG 뭐 이런 쪽들은 좀 저평가입니다. 아직 전혀 못 갔기 때문에 이런 쪽 담아두면 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모멘텀과 위치를 좀 우선시해서 봐야 되는 에너지 쪽에 대한 이야기까지 설명 받아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그룹사 전반적으로 오늘 눈에 띄는 종목군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쭉 저희가 해왔잖아요. 자, 이 후광 효과라고 봐야 될지 AI에 한정해서는 금산분리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오늘 움직이는 쪽이 많습니다. 황 팀장님, 오늘 삼성물산, SK스퀘어가 특히 강합니다. SK스퀘어 쪽은 뭐 더 큰 호재를 안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어떻게 봐야 돼? 지주사 성격으로 두 종목이 움직인다. 금산분리 기대감의 영역으로 일단은 오늘을 보는 게 맞을까요? 지금은 뭐 글쎄요, 뭐 다 호재가들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그쪽으로 특히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지분 이슈가 예. 확실히 더 큰 것 같고요.
근데 다른 지주사들은 사실 오늘 좀 재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의 영향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뭐 지금 다 종목들이 워낙에 반도체와 조금만 더 엮여 있으면 다 강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나오는 그대로 그냥 우리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엄청나게 우리가 복잡하게 해석을 해서 이걸로 수혜주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우상향하는 업체들, 반도체와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느냐. 그리고 지주사의 성격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호재가 있는 종목들, 뭐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지주사인데 뭔가 본업 말고 다른 긍정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앞으로도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들은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되는데 상법 개정안이 일단은 뭔가 명확히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지금 조금 잠자고 있는 다른 지주사들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으로 이어가 보죠. 김민수 대표님께는 삼성이 함께하는 그 드라이브 요인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다 위 데이터 센터 짓는다라는 모멘텀,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 나오면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그리고 삼성 SDS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 있을까요, 대표님? 삼성 E&A는 왜 얘기 안 하세요? E&A까지 같이? 네, 그것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뭐 이제 구체화가 돼서 이게 더 들어가는 것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관심은 없을 겁니다. 근데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얘기, 금산분리 관련된 쪽에서 만약에 정부가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AI를 위해서 뭔가 변화가 들어온다. 이거는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CVC 네. 이쪽에 대해서 아마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상 이거를 제한을 두기 시작했는데 이걸 열어놓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펀드나 이쪽을 설립하기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경쟁력들이 조금씩 줄어든다. 아마 이제 투자하려는 그러니까 벤처 쪽에 투자 붐이 또 한 번 다시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마 지금 잘 못 느끼시는데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미래에셋 벤처 캐피탈 요 회사 같은 경우도 몸값이 확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은 질문이 뭐였죠, 근데?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삼성 관련된 그쪽은 좀 더 봐야 된다? 네, 그냥 봐야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산분리 모멘텀의 흐름을 좀 보자. 네. 이야기까지 담아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체크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제약바이오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학회들이 줄줄이 예고가 된 상황이죠. 3분기 넘어서 4분기를 하이라이트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볼 수 있을지 학회 리스트업도 필요할지 이 관점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황 팀장님, 학회에 대한 모멘텀 지금부터 강화될지 이 포인트를 전략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지금 시장 자체가 호재가 나오면 강하죠. 네. 강한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들은 좀 반도체와 조선에 좀 가려져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좀 뜯어보면 추세를 돌리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로노이라던가 유한양행이라던가 한올바이오파마라던가 다만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뭐 ABL바이오 아직은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만 호재가 나오면 언제든지 바로 돌려버릴 수 있는 위치들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통계 지표, 미국 이제 통계 지표가 오히려 좀 안 나오는 게 금리 인하에는 조금 더 확실한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월 말로 가면 갈수록 조금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는데 그러면 뭐 아예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 지금 당장은 조금 이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쪽이 이쪽이니까 네. 바이오 섹터들은 아직 10월인데 뭔가 급등한 느낌은 아직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물량이 좀 나오려면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시기상 바이오 섹터들은 명절 이후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저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바이오 섹터들은 없으시다면 네. 조금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있다면 보유하시고 넘어가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이후까지 네. 기대할 만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두 분 여기서 오늘은 보내드릴게요. 황희연 팀장, 김민수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